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2009 부자되기 프로젝트 티오리캐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실버 보험에 갖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모신 전문가분은 김태수 팀장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모신 김태수 팀장님은 2007년부터 ING에서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좋은 정보들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 세워서 좋은 정보들을 막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준 씨.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비가 오는데? 제가 솔직히 비 오는 날을 제일 싫어해요. 아, 정말요? 예, 그런데 오늘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되게 흐뭇했어요. 왜죠? 그동안 장마 때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특히 강원도 산간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를 보면서 많이 흐뭇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제가 한 방 먹었네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러셨군요. 예. 어쨌든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많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특히 요즘 주제가 실버보험에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예. 실버보험 하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들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관계돼서 이야기해 볼 텐데 우선 제일 먼저 실버보험이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 60세가 넘으시면 보험이 가입하기가 힘드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질병과 사고, 각종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보험은 똑같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노후에 필요성이 병원비를 쓴다면은 몇 퍼센트 정도를 그 노후에 쓰게 될까요, 저희가? 그 신문자를 보니까 그 일생 동안 사람이 그 지불하는 병원비를 그 평생을 놓고 봤을 때 65세 때 들어가는 비용이 30%나 된대요. 아,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70%가 들어가는데 65세 때부터 그만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죠, 노인분들이. 사실 지금 저희 나라 사망 나이가 72세 남자가 그렇게 되는데 그럼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30%를 쓴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죠. 특히 그리고 이게 만성질환 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는 노인분들께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각종 그런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굉장히 필요성이 느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특별히 가입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요령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질병하고 상해도 나눠져 있고 그런데 네네.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 노인분들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비율이 더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거는 상해 쪽이 대부분인데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질병하고 그리고 사고를 모두 보장해주는 보험이 제일 좋고요.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면 질병 위주로 이제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장의 폭에서는 더 넓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60세가 넘어서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거겠죠?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분명히 있다면 아직까지도 60이 넘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우선 알아봐야겠군요. 그걸 가입할 수 있는 자기 요건이. 그렇죠. 근데 가입하더라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러죠? 그거는 자신이 그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장애 여부, 사고 경력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다는 거죠. 고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결국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지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2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다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가입을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경우는 그때 가봐야 알죠. 근데 통상은 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했다는 거는 큰 수술이거든요. 그런 큰 수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속이고 가입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그 경우에 보험료만 돌려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봐야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정보를 예. 회사에 제공을 하고 예. 회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상 인수가 가능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은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를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허리와 관련된 그러한 입원,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리스크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다른 부분에선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 네네. 그 나이 드신 분이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들 하시잖아요. 예, 가입할 맞아요.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요건을 봤더니 복합골절 혹은 또 뭐 이상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냥 골절이랑 복합골절이랑 다른 건가요? 예, 맞아요. 다르죠. 복합골절이라는 거는 동시에 두 예. 가지의 골절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골절 진단금이나 골절 수술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확률이 그렇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동시에 두 개가 골절이 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정말.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사실은 일반 고객들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골절이면 복합골절이 나왔을 때도 그냥 골절이가 되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텐데 야,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그 전문가가 예.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예.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 회사의 약관을 잘 봐야 돼요. 약관. 예. 그렇고 약관에 보면 다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이? 그럼요. 그 복합골절이란 그런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약관에. 그렇구나. 예, 약관은 고객과 회사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 계속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할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노령화가 막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